그다음에 중재 조항 볼게요. 중재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분쟁 발생했을 때 중재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조항을 얘기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간단한데 이거를 사전에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중재 쪽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중재 합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중재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원칙을 얘기했을 때는 사전 합의라고 하는 것들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사전이 뭐냐면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미리 합의를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재 조항이죠. 가장 좋은 거는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계약서에다가 중재 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놓고 있으면은 나중에 분쟁 발생하면 이거에 따라서 중재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사전에 없다고 하더라도 사후에도 합의를 하는 것들도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중재 부탁 요지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게 있으면 중재를 이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실 때 그냥 개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왜 필요한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무역실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만약에 무역회사 직원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무역 계약서를 작성을 할 거예요. 나중에 중재로 하고 싶은데 이거를 지금 당장 합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처음부터 중재 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중재를 할 때는 어떤 그 기관에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디를 가지고 관할 그 중개법 삼을 것인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혹시라도 문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중재 조항에 관련된 중재와 관련된 어떤 그 중개법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그런 걸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중재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국제중재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도 미리 알고 있어야 나중에 손해를 보지는 않겠죠.